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달파입니다. 자, 오늘은 종목들 한번 쭉 돌아보는 주간 점검 시간입니다. 자, 먼저 증시 잠깐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종목은 꼭 이제 사야 될 것 같다, 이 종목 꼭 가져가야 된다 했던 종목이 바로 테슬라였죠. 테슬라가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다음날 올라버렸는데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요. 나중에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천천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가장 컸던 이슈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스닥 지수가 0.44%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0.59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고 그 다음에 금 인하까지 할 것 같은데 좀 떨어졌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은 살짝 이 정도면 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좀 있었다 올라가려고 했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보시면요, 나스닥 닷새째 사상 최고 테슬라 7% 급등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하면 지금부터 이제 별로 걱정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테슬라부터, 만약에 고민된다면 테슬라부터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전에 바로 직전 영상 이 종목은 무조건 8배, 10배밖에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 꼭 찾아보시고요. 자,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소비심리 악화와 기술주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자, 여기에서 꼭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모든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은 뉴스밖에 없을 때는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뉴스가 시장에 좋은 것밖에 없다, 그럴 때는 뭔가 불안한데?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건 오래 하다 보면은 좀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 그 다음 미국 주식 오래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뉴스만 많을 때는 약간 조금 긴장이 됩니다. 어디서 내가 모르는 일이 생기고 있나? 하지만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악재들, 그리고 악재들이 드러나 있을 때, 그리고 이 정도는 좋은 뉴스고 이 정도는 나쁜 뉴스인데 좋은 뉴스가 조금 더 좋아, 이럴 때는 이런 어떤 악재들을 조금씩 먹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제일 좋을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심리 악화가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다행이다, 내가 알고 있는 그래도 악재가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뉴욕 증권거래소가 뭐 올랐고 뭐 이런 당연한 얘기니까, 뭐 금리 인하는 뭐 이제는 유치원생도 알 정도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어떤 악재가 있었냐, 악재도 아니죠, 노이즈가 있었냐. 미국 소비자의 경제 신뢰도를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55.4로 전달 대비 하락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소비자가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지금 사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지금 현재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소비 쓰는 것도 그렇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전망치가 58이었는데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우지수 종목 중에서 비자, 뭐 IBM, 이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지 이렇게 카드, 돈 쓰는 것들이 좀 하락을 했겠죠. 대신 이제 금리 인하가 하면은 이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죠. 왜냐하면 기술주들은 대규모 투자를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등등등 아마존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랐다, 뭐 좋은 뉴스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을 게, 뉴욕 지수가 이제 소비심리 악화가 되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소비심리 악화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뭐냐면 바로 CPI 상승률 2.9%는 다 알고 계시죠? 노동시장. 말씀드렸습니다시피 미국은 노동시장, 그러니까 소비를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이잖아요. 소비.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악화돼 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수출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건데, 미국은 소비가 막히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날 발표된 미국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7,000건 증가한 26만 3천 건으로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고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못 벌고, 회사가 돈을 못 버니까 고용이 줄어들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술 발달도 보셔야 됩니다. 기술 발달. 여러분들 중에서 좀 AI를 써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AI를 쓰다 보면 어떤 게 문제냐면, AI가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초급 레벨,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신입사원들은 초급 아닙니까? 뭐 기술도 초급일 거고, 뭐 업무도 초급일 거고, 모든 게 다 처음이다 보니까 초급일 텐데, AI가 이 초급 인력들, 초급 레벨을 거의 다 대체해버립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도 AI를 쓰다 보면 그 전에는 분명히 뭐 사람을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분명히 이런 부분은 뭐 전문가에 맡겨야 되거나 아니면 초급이라도 조금 어느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AI가 어떤 이런 저레벨 초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체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막 시장이 안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AI 문제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이런 거는 또 제가 다음 주 전략 그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해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 말고 이번 주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번 주간 점검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 종목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삼각 수렴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딛다가 만약에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슈들과 그 다음 실적이나 그 다음에 머스크 행보나 봤을 때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한 마디 떨어진다면 무조건 사야 된다. 떨어진다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야 된 이유까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영상 나온 이후로 이렇게 올라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겠죠. 저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글로벌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려서 이렇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바로 따라가시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분명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급등 나와가지고 끝 나는 일이 아니고요. 이게 뭐 20%, 그 다음에 테슬라가 뭐 30%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끝난 종목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갔다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서 노이즈 한번 나오면서 한번 떨어진 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고요. 나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 380달러, 적어도 360달러 이하로 내려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라도 그 전에 51선 가격이 330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꼭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앞으로 머스크가 이사회가 11월 중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사회 그 통과가 자세한 내용은 저번 영상 보시고요.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8배 뭐 1조 달러를 준다는 그 제시안이 있잖아요. 그게 추총을 통과되는데 그게 11월 중순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직 좀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이게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끝나는 거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다 시작해야 되니까. 만약 그런다면 또 사시고요.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머스크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다만 11월 중순까지가 있으니까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그렇게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떨어지면 그리고 330달러 이하 떨어진다면 꼭 사시고 여기에서 만약에 그래도 나는 그 마음이 급하다 하신다면 그 전 가격인 360달러 이하 떨어졌을 때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뜨거 놓을게요. 여기까지 떨어지는지. 그러면서 계속 제가 테슬라와 함께 다른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꼭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종목 엔비디아부터 봐야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아직 여기에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는 맞습니다. 현재. 그런데 여기서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저는 모멘텀이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세계 1위고요. 결국에 AI가 앞으로 여기에서 끝날 거냐. 거품이든 뭐든 AI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고 현재 초급 레벨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초급 레벨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중급 레벨도 대체를 해야 될 거고요. 고급 레벨도 어느 순간은 대체하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AI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거품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꺼질 수 있기보다는 전 세계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더 갈 수밖에 없다. 더욱더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지을 게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갖고 계시고요. 만약 사고 싶은 분들은 아직까지도 저는 생각하는 가격이 170달러 이하입니다. 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돌파하기 전까지는 170달러 이하에서 돌파해버리는 가격을 새로 설정해야겠지만 이 이하에서는 170달러 정도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70달러, 165달러 이 정도입니다. 여기 구간. 그 다음에 팔런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2m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된다. 팔런티어 같은 경우는 AI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의 솔루션이 아니라 기업의 솔루션입니다. 아시겠죠? 현재까지는 정부와 그 다음에 기업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팔런티어가 그렇다면 이게 다 끝났어. 만약에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개인들의 솔루션도 아마 줄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서 만약에 성장세가 멈추고 간다면 그 다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팔런티어는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200배라고 하죠. 200배. 근데 퍼가 200배든 아니든
결국에 이건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팔런티어 종목 분석이나 팔런티어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음 영상 말고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종목 하나하나 할 때 현재 상황에서는 팔 때는 아니고 걱정할 때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런티어는 사실 분들은 $150 이하에서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테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올렸는데 지금 계속 애플에서는 AI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I 또 한 명이 퇴사했다고 하죠. 지금 AI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애플은 막 지금 여러분들 막 당장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 이번에 잘 나오긴 하겠지만 앞으로 모멘텀에 있어서 실적보다도 앞으로 AI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도 아직 눈에 띄는 게 없기 때문에 애플을 사신다면 더욱더 낮은 가격에 샀으면 좋겠습니다. $210 이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 한번 떨어지면서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500 이하에서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큰 이슈나 아직 큰 모멘텀이나 뭔가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글은 제가 저번에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살지 모른다면 구글이다. 자, 그러면 제가 종목이 두 개 되겠네요. 현재 테슬라랑 그 다음에 구글. 자, 이 두 가지.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옵티머스라고 하죠. AI뿐만 아니라 지금 AI에서는 사실 테슬라가 지금 그록이라고 해서 그록을 지금 현재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뭐 구글에 있는 제미나이라든지 GPT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록이. 이게 뭐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뭐 실제적으로 해보면은 그록이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테슬라가 이런 AI에 있어서 직접 해보는 소프트웨어나 그 다음에 대량 언어 모델 같은 경우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옵티머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사람처럼 움직이는 기계 로봇입니다. 이 로봇에 그록에 AI를 탑재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입니다. 구글은 AI 서비스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이쪽을 만들어 보면 구글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글을 그 어떤 지금까지 있었던 업체들, 그 다음에 솔루션들 다 해봐도 구글의 베어3 갑자기 기억 안 났네요. 구글의 베어3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나온 나노바나나 이미지랑 영상인데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구글만큼 아직까지는 따라온 업체가 없기 때문에 구글은 앞으로도 분명히 갈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근데 따라가시기는 조금 어려운 순간이 있고요. 왜냐하면 증시를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점검해 드리겠지만 여기서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기 한 $230, 그 다음 이 갭을 어떻게 메꾸는지를 조금 더 보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갭을 메꾸지 않고 여기서 딛고 바로 올라가는지, 갭을 메꾸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이 갭을 메꿔서 여기서 했다가 다시 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지금 바로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글, 그 다음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한방에 여기서도 삼각 수렴 패턴, 증시가 만약에 조금 더 횡보했으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아이온큐도 마찬가지고 이 삼각 수렴에서 이렇게 가다가 한번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나 떨어졌다가 올라가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바로 다 올려버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18%나 급등이 나왔는데 아이온큐도 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사실 분들이 있다면 아이온큐 지금 바로 사시지 마시고요. 테슬라와 비슷합니다. 테슬라와 좀 미터 하락했을 때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보고 종목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아이온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바로 소비랑 관련이 있잖아요. 소비 심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은 조금 하락한, 기술보다는 소비와 관련된 종목이냐,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고요. 금리 인하를 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관세 다 가져갔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 그 정부나 사실 조금씩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처럼 지원금을 준다는, 미국인들 전 국민에게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적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금이 만약에 나온다, 미국에서 그런다면은 아마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가실 필요 없고, 그렇다고 아마존을 또 파실 필요도 없다. 아마존은 그냥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들고 가실 정도로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꺾지 않았습니다. 상승 추세를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딛고 가다가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존 팔 수 있는 구간은, 그러니까 팔아야 될 구간은 아니다.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직까지 사기에도 조금 애매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스트래티지입니다. 스트래티지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한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사실 분들이 있다면 떨어지지 않네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갭을 메꿀 생각도, 여기 밑에 이 갭이었죠. 이 갭을 메꾸고 한번 쭉 올라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떨어진다면 여기서는 사셔야 될 분들이 있다면 이 가격대에서는 진짜 꼭 사셔야 되거든요. 사셔야 될 분들이 있었다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아직까지는 뭐 여기에서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 생각이 없었던 분들이 굳이 뭐 들어가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살 생각이 있었던 분들, 앞으로 이 종목이나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나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성장성을 보고 있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많이 사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로빈후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증시가 상승을 하고 이 모든 걸 본다면 로빈후드 올라갈 항상 로빈후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51일선 약 한 105달러 밑으로 좀 떨어지면 그때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빈후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AI에서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슈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막 그렇게 상승세가 현재로서는 크게 보일 만한 것들이 없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51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갭을 이제 이미 이제 이 떨어지는 갭 있죠. 이제 여기서 갭을 이제 지금 하면서 메꾸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갭을 계속 메꾸는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거든요. 보통 이럴 때는. 그렇다면은 앞으로 미국의 소비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미국의 이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고 계신다면은 물론 여기도 AI와 관련돼서 뭔가를 하겠죠. 결국에는. 그렇다면 350달러, 340달러 여기에가 아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마음을 먹었던 분들, 살려고 마음을 안 먹었던 분들이라면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살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이라면 340달러 이하에서 여러분들 한번 타시거나, 대부분 다 살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은 대부분 추매가 많습니다. 추매 더 사가지고 평단가를 내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340달러 이하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샤프링크 게이밍입니다. 샤프링크 게이밍은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여기서 하락 추세를 이미 이제 여기서 뺐다. 그렇다면 지금입니다. 이거는 뭐 장기로 볼 정도까지 종목은 아니겠지만 사실 분들이 있다면은 약 한 110, 한 5달러, 16달러 이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하락 추세를 끝냈거든요. 하락 추세를 끝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딛고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슈 나면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 마음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달러 이하에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코인베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코인베이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후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치도 그렇고요. 지금 하락하고 있죠. 바닥에 있죠. 여기에서 언제 올라가냐?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전고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잠깐 보도록 할까요? BTC가 지금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가지 못하고 여기서 횡보하고 있죠. 지금 BTC 여기 차트 기억하세요. BTC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코인베이스 차트입니다. 비슷비슷하죠.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전고점 돌파해야 돼요. 그럼 가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고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 뭐 디지털 금 얘기 나오고 하면서 올라간다면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과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뭐 성장성을 보신다면은 지금이 매수할 때입니다. 사실 지금이 매수할 때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다 매수하라고 말씀 안 드린 이유, 비트코인 가격은 결국에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지만 굳이 뭐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까지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를 하신 많은 분들은 어떤 그런 안정성을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 저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실 생각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살 필요 없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서클 인터넷 그룹입니다. 서클 인터넷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한번 매수했으면 좋겠다 했던 가격들인데, 추매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은 지금 다시 딛고 올라가네요. 여기서 한번 떨어진다면은 뭐 110달러, 120달러 정도 이하 갔을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그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같은 경우에 또 추매하실 분들 있으시다면 지금 이거는 내 추매해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AI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라든지 이런 AI 그 전에 있었던 솔루션들 있잖아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 솔루션 이런 것들은 지금 AI가 대부분 다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로 하는 그런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저 생각은 지금 들어가는 게 약간은 조금 더 그 회사에서 뭐 어도비 포토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러스트라든지 뭐 다 같은 회사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AI랑 함께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약간 좀 뭔가 성장성을 담보하기가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들어가실 때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직접. 그러지 않고서는 약간 좀 뭐랄까 다른 종목들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서 써야지, 단순히 보고서나 이런 거에 나온 걸 보고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추매를 하실 분들이 있다면 지금 가격이 추매 가격이라서, 근데 추매를 할 때는 진짜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추매를 하더라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도 지금 현재 여기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인 것 같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이 가격 밑에 만약이라도 추매를 하시거나 그럴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30달러 이하, 35달러 이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이에 분명히 횡보하다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딱 이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추매하기 좋은 가격대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분명히 이 가격대 딛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이 가격대 딛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 가격대가 아마도 딱 좋은 그런 어떤 추매 가격대인 것 같아요.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뉴스케일도 이 가격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MD 하락 추세 끝냈습니다. AMD도 약 한 150달러 이하 정도가 여러분들 매수하려면 종목 가격. 그 전에 제가 하나 영상을 찍어드린 게 있는데 바로 오라클처럼 상승할 종목 3개를 뽑아드린 게 있습니다. 오라클이 저번에 얼마 전에 급등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라클처럼 종목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자 여기서 오라클의 종목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물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지는 말라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라클이 더 올라가겠지만 이 갭을 메꿀지 안 메꿀지 모르는 거거든요. 갭을 메꾸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종목이 그 정도의 힘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매수세가 그 정도 따라붙지 못하다는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에 아까 보셨죠. 구글 같은 경우 이렇게 갭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갭을 메꾸지 않고 바로 가버리죠. 그 정도로 매수가 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현재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갭을 메꾸는지 안 메꾸는지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갭을 이렇게 하락해버리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오라클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때 한 35% 올라갔죠. AI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때 오픈 AI랑 같이 데이터 센터인가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올라갔던 건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제가 3개 하면서 말씀드렸던 바로 AMD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오라클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하게. 오늘은 이제 전체 종목을 보는 거라서 제가 전체 종목을 빠르게 한 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는 사신다면은 지금 가격 150달러 이하, 155달러 이하 좀 떨어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보노 디스크 같은 경우에 약간 좀 하락이 좀 있었네요, 많이.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너무 경쟁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약간 조금 저는 좀 봤으면 좋겠다. 노보노 디스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서 사라 이런 제가 라인도 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비 보면은 조비 여기 딱 매수세 여기 딱 샀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던 가격이 전부 다 좀 종목들 보면 거의 다 비슷한 흐름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뭐 종목들이 대부분 다 성장세라든지 실적이나 이런 게 비슷비슷한 상황에서는 거의 다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사실 분도 있었다면 이 가격대에서 바로 13달러 정도 이하에서 한번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JP 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전부 다 금리 인하. 제가 나중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주들 정리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든 은행주는 결국 금리 인하를 간다고 한다면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그렇다면은 결국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가 있고요. 그 외에도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시티은행부터 시작해서 은행들을 주 사시면 되는데,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은행주 사실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ETF를 하셔서 ETF라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은행주를 보는 이유는 앞으로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보려면은 은행주들의 이 변동을 봐야 되거든요. 은행주가 하락하는지 은행주가 상승하는지, 미국의 은행, 투자은행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들의 흐름을 좀 봐야 돼서,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 요구에 넣어놓고 보는 거지 막 꼭 사라 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해야지 이제 코인베이스라든지 이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니다. 다만 저는 금리 나면은 비트코인 한번 오를 가능성은 있다. 그래도 비트코인을 지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꼭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완전히 가격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거나 비트코인이 이제 가다가 쭉 올라가죠. 뭐 이 2배, 뭐 10배 이렇게 가잖아요. 그 전에 비트코인은 보통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갑니다. 이때면 무조건 비트코인 사도 됩니다. 비트코인 말고 다른 종목들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또 이제 그건 단기로 이제 보고 가는 종목이니까 말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장기 엄청 길게 보고 가는 종목이잖아요. 진짜 길게.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막 떨어졌을 때,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긴 약간 조금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안 간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한다면 올라갈 거다. 그렇게 된다면 코인베이스라든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스트래티지라든지 갈 것이다. 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주간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 종목을 살펴보는 주간 종목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번 주 전략, 다음 주 전략 한번 보면서 넘어가는 시간으로 함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말씀드리고 싶고 꼭 해주시고, 테슬라는 따라붙지 마셔라. 무조건 위에서 사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